자, 반갑습니다. 오늘 아까 소리 이슈로 방송을 켰다가 지금 좀 늦게 켰는데 조금 더 늦어졌어요. 그래서 분석은 다 끝났고 이제 조합만 마무리하면 되는 단계라서 일단은 그 방송을 좀 오늘은 경기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8경기 좀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레기아하고 첼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레기아 바르샤바하고 첼시. 첼시가 최근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. 코펜하겐하고 이제 컨퍼런스 한 경기밖에 못 이겼고 올해 들어서 이제 유일한 첫 승이 그 컨퍼런스 경기입니다. 리그에서는 아직 1승이 없어요, 원정. 홈에서는 올해 들어서 진 적이 없고 리그에서 뭐 컨퍼런스 합쳐도. 그래서 리그 한정으로만 보면 이제 조금 불안한데, 그래도 이제 지금 첼시가 어쨌든 컨퍼런스에서는 좀 유독 강하잖아요. 그래서 레기아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땐 뭐 컨퍼런스에서 딱히 아주 강하다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. 최근에 몰데하고도 이제 연장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전적들을 보면 첼시가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첼시의 득점력 때문에 뭔가 어느 오버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. 이게 오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레기아가 골을 못 넣으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고, 지금 첼시가 배당이 또 변경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1.43에서 1.33까지 떨어졌는데, 이러면은 점점 더 떨어지면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 승이 유력해 보이긴 해요. 다만 이제 마에는 좀 애매하다. 마에는 좀 애매합니다. 그리고 이게 1시 45분에 먼저 시작하는 경기라서 참고하세요. 그리고 뭐 결장 부분도 보면은 뭐 첼시가 달라진 게 없어요. 오히려 레기아 쪽도 보면 뭔가 공격 쪽에 빠지는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있기 때문에 첼시가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뭐 리그 경기도 신경 써야 되긴 하는데 다음 경기가 또 홈에서의 입스위치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승점은 이제 챔스권 쪽에 있거든요. 근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워낙 쉽지 않아요. 뉴캐슬, 맨시티, 뭐 에스턴. 그래서 아직까진 4위지만 그 챔스권 안에 들려면 남은 잔여 경기에서 승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다음 경기 일정 상관없이 저는 첼시 승 볼게요. 그리고 보데글림하고 라치오.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노르웨이라. 그래서 지금 한 2경기 정도 시작을 했는데, 보데글림이 유로파의 특징은 강팀 상대로 좀 은근히 좀 잘했다는 겁니다. 맨유 원정도 비길 뻔했었고, 뭐 트벤테 원정도 아쉽게 한 골 차였는데, 홈에서는 뭐 올림피아코스, 뭐 트벤테, 그리고 베식타스, 그래서 다득점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라치오가 최근에 뭐 아탈도 잡고 뭐 흐름이 나쁘진 않으나 전체적으로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. 최근에 볼로냐 원정 5실점도 했고, 물론 이제 리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빅토리아 풀전전도 1대2, 2대1로 겨우 이겼고, 뭐 브라가 원정 아니면 홈에서 이제 빅토리아 풀젠하고의 1대1 무.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보데글림 원정이 쉽진 않아요.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보데글림 쪽에 승을 보진 않습니다. 이게 저는 뭐 박빙이 될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이런 경기는 보데글림의 이제 득점력을 봤을 때 이기든 지든 비기든 다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라치오도 오버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라치오도 물론 리그에서 지금 순위가 6위고 챔스권 경쟁이 불과 몇 점 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리그 일정도 로마하고의 일정이라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긴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선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보데글림이 쉽게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버 봅니다. 오버.
이거는 오버 말고는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로지 오버만 보겠다. 뭔가 보데글림의 득점력이나 이런 실점률 생각하면 라치오 승만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원정이라 그래서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경기 이게 1시 45분 두 경기 마감이고 지금 나머지 경기들도 배당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조합을 늦게 가다 보니까 배당이 변경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. 물론 뭐 빨리 해서 빨리 가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뭐 결정 부분을 완전히 다 확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뭐 거의 변경될 상황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확실히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일찍 가면 일찍 간 대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려고 하는 배당이 올라갈 수도 있다.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배당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긴 했어요. 그거 참고하시고 베티스하고 야기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마 라리가에서 폼이 좋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. 왜냐면 지난번 바르샤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8경기 무패 중입니다. 컨퍼런스 포함. 그리고 홈에서도 4경기 무패 중이고. 다만 이제 리그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 거지 컨퍼런스로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베티스가. 왜냐면 헨트한테도 홈에서 졌고 그리고 비토리아하고의 그 경기도 홈에서 결국 비겼습니다. 그러니까 패턴이 헨트 원정서 대승 거두고 홈에서 지고 홈에서 비토리아하고 비기고 원정 가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앞전의 두 경기를 봤을 때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다. 그리고 폴란드 팀은 이제 야기엘로는 지금 뭐 리그 차이도 있고 리그에서 뭐 아주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원정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세르클로브리에한테도 이제 0대2로 졌고 그 전에 이제 TSC 여기한테도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야기엘로 정도면 지금 베티스의 흐름이면 잡아줘야 됩니다. 다만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건 뭐냐? 지금 베티스의 배당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가서 1.2인데 이 베티스가 흐름상은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컨퍼런스에서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들을 비토리아나 이제 비기거나 못 이겼던 경우를 생각하면은 뭐 야기엘로가 물론 베티스보다는 약하겠지만 이게 8강이라는 점. 그리고 뭐 물론 결장이 거의 없긴 합니다. 둘 다. 뭐 베티스가 공격에 한 명이 있긴 한데 다음 일정이 또 베티스가 비아레알하고의 경기가 있거든요. 베티스가 지금 라리가에서 순위가 괜찮은 편이에요. 6위. 비아레알하고 지금 동률이긴 한데 비아레알이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뭐 빌바오하고는 승점 차 6점 차고 챔스권 도전해볼 만합니다. 그래서 베티스가 이번 경기를 또 저번처럼 못 이기고 원정 가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불안합니다. 그거 빼고는 없어요. 흐름 자체는 베티스입니다. 이 경기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베티스 흐름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베티스 승 봅니다. 다만 이제 배당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1만엔까지는 봐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언오버는 3.5 기준이라서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야기엘로 같은 경우는 3대1 스코어가 2번 있었고 베티스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뭐 2대2라든가 뭐 득점을 할 땐 또 다득점도 하기 때문에 오버가 날 수도 있어서 언오버는 패스하겠습니다. 언더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요. 차라리 갈 거면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리는 게 낫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NK 첼레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경기도 보면은 사실 NK 첼레가 홈이고 피오렌티나가 원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오렌티나가 강하죠. 최근에 이제 뭐 유벤도 잡고 아탈도 잡고 AC 밀란 원정도 비겼고 그 전에 잠깐 안 좋았던 적이 있긴 해요. 최근에 뭐 코모한테 치고 근데 요새 또 보면 득점도 꾸준하고 해서 좋긴 한데 이 컨퍼런스 한정으로 보면은 불안합니다. 비토리아 원정도 비겼고
파나티나한테 결국엔 2골 내주고 결국 따라잡았지만 3대2로 지고. 그래서 NK첼레가 슬로베니아 팀인데 홈에서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성적도 나름 홈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. 그래서 만에 하나 피오렌티나 너무 믿었다가 원정이라는 점도 있고, 그리고 피오렌티나도 순위가 8입니다. 볼로냐하고 불과 5점 차라서 챔스 노릴만 해요. 얘네도 다음 경기 홈에서 파르마하고 일정이 있어서 뭐 그 일정도 있긴 한데 이 원정이라는 점이 좀 불안합니다. 그래서 차라리 피오렌티나 승 갈 바에는 베티스 승이 낫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그 배당 자체는 피오렌티나가 높은데 배당도 조금 올라가서, 그리고 확률로 따지면 베티스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. 홈이라서. 그래서 베티스 승을 본다 요거고, 피오렌티나는 그럼 뭘 보냐. 엔케첼레도 그래도 득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아니면 비기든 오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버만 본다. 자, 이러면 이제 8경기 중 4경기를 했고 나머지 4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컨퍼런스 마지막 경기 유르고르덴하고 라피드빈. 자, 유르고르덴이 일단은 스웨덴 팀인데 여기도 이제 개막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2경기밖에 안 됐고, 라피드빈은 꽤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도 이 원정만 놓고 보면 안 좋거든요. 리그 자체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컨퍼런스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승리는 많이 없는데 최근 보라츠바 원정도 비겼고 연장 가서 올라오긴 했지만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. 반대로 이제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. 파포스한테 진 거 말고는 다 이제 이겼기 때문에 최근 전적들을 보면. 근데 이 뭔가 라피드빈도 보라츠바도 이제 슬로베니아, 얘네가 보스니아였구나. 보스니아 팀인데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그런 팀 상대로도 이제 비겼다는 건 라피드빈도 유르고르덴 상대로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기는 묻짚고 넘어가면 된다. 무승부 봅니다. 자, 그 다음 경기 토트넘하고 프랑크. 오늘 어찌 보면 제일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죠. 자, 토트넘은 이미 리그 순위가 강등을 당하지도 않아요. 지금 강등권하고 승점이 이제 이미 17점짜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 7경기 뭐 전패하지 않는 이상 강등 당할 일은 없고 위로 가기도 힘듭니다. 그러면 남은 건 유로파밖에 없어요. 여기 올인 때려야죠. 그리고 최근에 사우스햄튼전 3골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알크마르라든가 본머스, 홈에서는 나름 3경기 무패고 득점이 있기 때문에 홈이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왜냐면 프랑크는 일단은 이제 마르무시가 이제 이적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격 쪽에 조금 그 임팩트가 좀 빠진 건 맞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가 요새 잘했거든요. 이 에키티케가 팀 내 이제 골이 가장 많은데 최근 리그는 뭐 연승하다가 브레멘한테 부러지긴 했지만 유로파로 한정해서 보면은 아약스를 잡았습니다. 원정에서 역전승으로. 그리고 홈에서는 4골을 때려 넣었고, 그래서 프랑크도 그 유로파 한정으로 봤을 땐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. 물론 마르무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. 근데 뭐 그땐 그때고 그래서 이제 브레멘전 졌길래 주전을 뺐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왜냐면 이제 프랑크는 3위이기 때문에 1, 2위에 이제 우승 싸움 말고는 3, 4, 5, 6, 7 뭐 더 길게 가서는 도르트문트까지 이제 승점이 뭐 2점, 3점 다 한두 경기면 이제 순위가 다 바뀝니다. 그래서 챔스 가려면 프랑크도 승점 관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음 일정이 하이덴하임이라서 홈에서 근데 유로파를 버릴 것 같진 않아요. 아약스 그렇게 이기는 정도면. 근데 이제 토트넘이 홈이라서 저는 토트넘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프랑크가 이제 원정에서 로마한테 0대2로 졌던 전적도 있고, 최근에 아예 패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리그에서.
리그에서 4연패도 했었고. 아약스를 잡은 게 좀 전 특이하다 보는 케이스고, 아약스가 워낙 실점이 적었기 때문에. 근데 토트넘의 최근 기세로 봤을 땐 홈이면 할만하다. 왜냐면 원정 가면 좀 빡세거든요. 그래서 토트넘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토트넘 승. 근데 만에 하나 토트넘이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.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. 그럴 경우 오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, 왜 망설이냐면 오버 배당이 더 적어요. 1.5밖에 안 됩니다. 근데 무조건 오버가 날 거라는 확신도 들진 않습니다. 뭐 최근에야 토트넘이 득점을 많이 하고 원래 그 프리미어에서 득점이 거의 2위인가 3위 정도 할 거예요 지금.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건 뭐 프랑크가 득점을 못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토트넘이 좀 확신이 없습니다. 많은 득점을 할 거라고는. 그래서 이게 2.5라서 저는 3.5 줄 줄 아는데 2.5를 줬더라고요. 그러면 당연히 오버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토트넘 승이 애매했으면 오버를 갔을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는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승만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오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뭐 보통 이제 토트넘 승 핸디무 오버, 이게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인데 모르겠어요. 오히려 마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토트넘 승을 일단 보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리옹 맨유. 자, 이 경기도 박빙일 거라 생각 듭니다. 왜냐? 뭐 맨유는 아시다시피 이 리그 순위가 토트넘 바로 위에 있어서 여기도 유로파 집중해야 돼요.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 리그왕에서 5위입니다. 4위 스트라스 1점, 모나코 2점, 2위인 마르세유하고도 4점. 이미 파리가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2위, 3위, 4위. 뭐 지금 뭐 밑에 니스 릴도 47점이라 여기도 잔여 경기가 많이 남은 건 아닌데 6경기죠 지금. 몰라요 이게. 6경기 전패하면 다 달라질 수도 있고, 뭐 반만 이기고 나머지가 승률이 높으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리옹은 챔스권을 가려면 리그도 신경 써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하필 또 원정이고 오세르 원정. 쉽지 않아 보여요. 오세르가 원래 홈에서 잘 안 지기 때문에. 근데 최근에 리옹이 릴도 역전승했고, 뭐 르아부르, 부쿠레슈티, 뭐 홈에서 4연승 하는데 결국 실점이 꾸준하게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는 요것도 뭐 오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, 맨유도 요새 보면 실점이 많진 않아요. 노팅엄 1실점, 뭐 맨시티랑 비기고, 레스터 3대0, 소시 원정도 비겼던 맨유. 그래서 리옹도 유로파 보면은 최근에 뭐 4대0, 3대1, 1대1, 0대0. 맨유도 보면은 소시 진 거 빼고는 또 다 이겼으니까. 그래서 무승부 유력하다. 아무리 리옹 홈이어도 맨유가 남은 건 유로파밖에 없고, 그렇다고 맨유 프렌을 가자니 리옹 홈이라서 좀 애매하고. 왜냐면 맨유는 한번 전적이 있었잖아요. 노팅엄이 컵 대회 갔다 왔는데 그 노팅엄 상대로도 0대1로 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무가 못 찍고 넘어가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경기. 오늘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. 레인저스 빌바오. 일단은 스코틀랜드 보니까 리그 딱 한 경기 남았더라고요. 근데 이미 1위가 정해졌습니다. 셀틱. 2위도 레인저스로 정해졌고, 이 한 경기에 따라 순위가 바뀌진 않아요. 그럼 여기도 유로파 올인하면 되는데, 레인저스가 최근 홈 4연패입니다. 5연패구나. 컵대회 포함하면. 리그에서도 지금 3연패 중이고, 지난번 페네르바체전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지만 홈에서 0대2로 져서 연장의 승부 차이까지 갔죠. 그래서 뭔가 레인저스도 유로파 성적이 괜찮은 듯 보이지만 최근에 또 살짝 좀 불안한 면도 있고,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무실점. 지난번 우리가 이제 AC 밀란, 로마하고 비아레알 무를 적중했잖아요. 근데 빌바오도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살짝 불안한 게 있습니다. 홈이면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이게 빌바오도 보시면 다음 라요하고의 경기가 있는데, 라리가의 순위를 보면 빌바오가 5위입니다. 라요가 9위고. 물론 승점은 좀 차이 나요, 두 팀은. 근데 이제 빌바오가 4위구나, 4위.
54점이니까 꽤 많이 차이 나네 라요하고는. 근데 이제 빌바오가 다른 걸 신경 써야 되는 게 비아레알 5인데 6점인데 한 경기 덜 치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잔여 경기를 비아레알이 이기면 또 4위 싸움이 치열해집니다. 그래서 여기도 챔스권 지키려면은 빌바오도 리그도 신경 써야 된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로마를 잡긴 했지만 지난번 원정에서 로마도 결국엔 역전패를 당했고, 불안한 건 이제 베식타스전 4실점을 했던 그 전적.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원정 유로파 최근에 이제 2경기 연속 패배 중이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도 좀 저조하고. 근데 뭐 결장이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, 이 강대강으로 붙었을 때는 그래도 빌바오의 야구세 봅니다. 그래서 빌바오 승무 사이드로 봐요. 이게 빌바오로 배당이 떨어지는데 이게 언더를 가자니 레인저스가 오버가 좀 많았었고 최근에 그 페네르바체전 한 경기 빼곤 또 빌바오도 유로파 보면은 다 오버였어요 결국엔. 빌바오가 실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유로파 한정으로 보면은 또 리그와는 다르게 실점이나 득점이 서로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언더 가기가 좀 빡세요. 빌바오 승무 보면서 배당은 언더로 빠지는데. 그래서 저는 승을 좀 더 볼게요. 원정이라도. 다만 이제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. 왜냐 레인저스 홈이고 빌바오에서의 득점이 살짝 좀 부족한 점에서 어쨌든 홈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. 레인저스는 뭐 리그도 이제 이미 확정이 돼 있겠다 2위. 남은 한 경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유로파가 중요하지. 왜냐면 레인저스는 빌바오 원정 가면 빡셀 거거든요. 왜냐면 로마도 3대1로 이겼고 결국엔 홈에서는 빌바오가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어떻게든 홈에서 승점을 좀 따고 가야 된다. 최소한 지진 않아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빌바오 승무 보는데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. 이건 빌바오 승을 같이 보긴 하지만 묻을 확률이 좀 크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8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시 보기는 여기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